소름 끼치게 11문제를 완전 적중한 거 있죠. 비장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기락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이세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강의하는 강사 최기락입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이상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강의를 강의해왔고요. 최근 한 2년 전까지 강남 헥스 공인중개사학원 공법 1타 강사였습니다. 교재 쓰고 문제집 만들고 모의고사 출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나라에 만약에 30만 명이라면 대략 약 10만 명 정도 이상은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이 아닐까 해서 저 믿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계법규 강의는 2023년 연말에 이제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한 10개년 정도 출제 경향 완전 파악했고요. 테마별로 또 중요도도 다 체크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2024년 1차 감정평가서 시험에서 국토교육법 13문제 나오잖아요. 13문제인데 소름 끼치게 11문제를 완전 적중한 거 있죠.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문제를 올려서 입정을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40문제 중에서 약 한 30문제 정도는 거의 제가 만든 예상 문제하고 80선들에서 적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짧은 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수험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강사로 자부합니다. 네, 강사님, 올해 작년보다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커리큘럼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스텝 제로는 간단하게 기초 과정이죠. 그래서 9개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토교육법 위주로 심플하게 준비를 했고요.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 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난해 아쉽게 실패를 하신 분도 입문 과정을 한번 듣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텝 1은 스텝 제로 국토교육법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핵심 테마별로 전체적인 9개 법률을 고르게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이론이 곧 기출문제 출제 경향 파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실어서 같이 풀어보면서 본 시험을 대비를 하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텝 2는 스텝 1하고 같은 교재로 텍스트를 사용하게 돼요. 좀 더 이제 테마별로 깊게 공부를 하거나 좀 지엽적이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넓게 다루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3는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와 기본 이론을 공부했지만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다루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마 제목이 80선으로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80선에서 한 100선까지 제가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직접 이런 분과 함께 최종 점검하고 또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정이 됩니다. 네, 스텝 제로부터 여쭤볼게요. 스텝 제로에서 국토계획법만 다룬다고 하셨는데 왜 국토계획법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국토계획법은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 과목이 모두 9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서 가장 기본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대한 학습이 완성되어야지 나머지 법률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출제 문항수가 가장 많죠. 13문제인데 국토교육법에서 최소 10문제 이상을 잡아내버리면 나머지 3문제, 4문제 출제는 기타 법률들은 둘 중 하나를 망쳐도 이런 합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 과정으로서 스텝 제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준비하게 된 겁니다. 네, 스텝 제로는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나요? 스텝 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보통 처음으로 들으시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리는 것만큼은 들으시고요. 여기서 학습이 완성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듣고 스텝 1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가볍게 들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스텝 1이 궁금합니다. 스텝 1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스텝 1은 스텝 제로에서 공부했던 국토교육법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감정평가 관계법규 9과목 전부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론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론 공부한 것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각 법률마다 이제 기출문제를 붙여서 이론 공부와 그리고 공부한 것이 실제로 입증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함께 학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체 범위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텝 1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출문제는 몇 개년치를 다루시나요? 기출문제는 딱 집어서 뭐 5개년 자르고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중요하면은 7년, 8년 전의 문제도 몇 문제 들어가 있고 핵심은 최근 5개년, 6개년 이내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편집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네, 스텝 1의 내용을 커버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몇 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텝 1 범위는 아마 출제 시험 범위에서 80점 내외 정도 목표로 하시는 분이 들으면 되는 범위로 강의를 진행했고 또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스텝 1은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해독수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2번 정도만 들으시고 나중에 예상 문제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텝 2는 뭘 공부하는 단계인가요? 스텝 2는 이제 그 스텝 1 강의에서 좀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제외시켰던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테마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반복적으로 다뤄야 될 난이도가 있는 부분 이런 테마를 선택적으로 해서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여유 있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아마 우리 감정평가 관계부께서 90점 내외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스텝 2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스텝 3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스텝 3 문제는 스텝 1, 2까지 오면서 이제 기본 이론 테마별 강의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비장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제 총 역량을 동원해서 아마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를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같이 해설 강의하면서 최종 점검과 그리고 실전 대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상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0문제와 관련된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를 하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득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스텝 3에서 다룬 문제가 몇 % 정도 적중됐나요? 작년에 80선에서 다룬 문제 그리고 또 단원별 문제에서 제가 예상 문제로 만들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40문제 중에서 국토교권 13개 중에서 11문제 정도 그대로 적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어도 한 70%에서 80% 정도 입증 가능하게 적중했다라고 자신합니다. 혹시 그러면 스텝 3에 나온 내용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면 점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해서 고득점은 힘들죠. 과락을 면하는 정도고요. 스텝 1 강의가 전제되지 않고 마지막에 제공되는 100개만 외워서 고득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마지막으로 감관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의를 입문 과정을 한 회, 2회 듣고 강사 선택해서는 좀 억울해요. 적어도 5강 내지 최소 5강, 한 10강까지 강의를 듣고 강사를 이렇게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10강 이상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마 끝까지 함께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권의 교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선택된 교재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60점이면 가능한 과목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